안녕하세요. 송아지 집사입니다. 오늘은 번식 농가가 송아지 분만을 위해서 체형 유전력 체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까 합니다. 추가해서 제가 유튜브 영상 올리는 부분에 대한 포지션 이야기도 포함입니다. 듣기 싫은 잔소리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저도 소를 키우는 입장에서 혼자서 공부하지만 누군가가 감시자의 역할을 해주면 덜 게을러질까 싶어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댓글이 있어서 급하게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단순하게 EPD만으로 계산할 수 없는 체형적인 부분도 고려해서 올리면 번식 농가도 오해 없이 참고할 수 있을 거라고 조언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볼까 합니다. 새끼 못 낳아서 폐사하면 번식은 1년 농사 망하는 거죠. 송아지 낳고도 설사나 호흡기로 떠나 보내도 망하는 거죠. 심리적인 후유증은 더욱 크고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부족하기에 명확하게 영상에서 시청자 타겟층을 못 잡는 것도 있을 거라 생각되어요. 일단은 댓글 시작점이 암소비육 지원 사업 정액 신청 관련이었고요. 돈 받는 거라고 이야기하셔서 암소비육 지원 사업과는 거리가 있을 거라고 추측했었고요. 때문에 특정 정액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초산의 제 기준에서는 조금 큰 정액이라고 생각되어서 난산의 위험에 대해서 언급드렸어요. 이 부분은 농가마다 개량의 수준과 분만에 대한 대처가 어느 정도인지를 몰라서 제 경험에 비추어서 일반적인 부분을 언급드렸고요. 저 댓글도 여러 번 지우다가 냉도 20 이하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일관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시장에 송아지를 팔지 못해서 거세 비육을 하고 있고요. 제 의지와는 무관하게 그동안 이어졌던 부분이었기에 바꿔보고자 정액을 공부하고 송아지나 번식 후 사양 관리부터 공부를 했었습니다. 제 생각을 이야기 드리자면 송아지를 크게 낳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어미소가 커야 하고요. 영양도 충분하게 주어져야겠지요. 도다먹이기라고 하는 부분도 알팔파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대두박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낙농 사료로 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료와의 조합도 중요하기에 라이그라스 넉넉히 주는데도 마냥 대두박을 주다가 번식장애를 겪어서 고생도 해봤고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사료를 증량하던지 대두박을 주던지 해도 송아지가 작게 나오는 소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미소의 체형적인 부분, 고장이나 자골폭, 곰폭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하겠고요. 송아지가 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큰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첨부된 사진을 보시면 고장과 곰폭, 자골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임신 비육을 임신 감정 후에 3개월부터 무제한으로 한다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떠올려 보면 공감이 갔고요. 임신 중 비육의 요점은 송아지를 작게 낳아서 폐사가 안 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였으니까요. 대부분의 조건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송아지가 작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자궁에 지나는 혈류량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었고 착상이 자궁의 오른쪽이냐 왼쪽이냐에 따라서 크기 차이가 있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게 카더라가 아니라 어느 정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근거나 실험 자료가 제시가 된 경우였기에 더 고민이 됐었습니다. 워낙 많은 내용을 찾아서 보기에 출처를 기억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는 정액 리스트 파일에서 시수소 유전 능력 부분을 보기 좋게 표시를 해서 봅니다. 물론 그 부분이 최고 십자부고 췌장 그리고 흉위 쪽 위주로 보는 편이라 댓글에서 언급하신 좌골이나 곰폭에 대한 부분은 후순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아예 안 보는 것도 아니며 종종 체크를 해보기에 유튜브에 보여지는 부분과 다른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체형 유전력 보는 부분은 아마 정액 리스트 파일 만드는 방식 소개한 영상에 있을 거예요. 영상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 업로드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편하게 보는 것을 좋아하기에 방법 알려줘도 수동 노가다 작업은 안 하시더라고요. 번식 후 도다먹이기랑 수정 재발정 분만 날짜 체크하는 엑셀 파일 만드는 영상도 잘 안 보시더라고요. 없다면 아마 지웠을 거예요. 얼마 전 영상에
한우 경진대회 대통령상을 받으신 서승민 대표님이 다녀가셨더라고요. 진짜 서 대표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뷰하신 영상에서 암소 선발 도태 기준에 성격이나 비유량 부분도 포함하신 걸 보고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오래전부터 생각해오던 것인데 정에 이끌려 온갖 이유를 대면서 강하게 선발 도태를 못했던 걸 지금에서야 후회를 하니까요. 체형은 기본이고 성격이나 비유량 부분도 포함이 되어야 하기에 번식농가 입장에서는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농장을 운영하는 모두가 늘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비육이든 번식이든 일관이든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밥벌이가 걸린 사업체이기에 안정화되기 전에는 힘들더라도 달려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자는 계속되는 대출이나 보조 지원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자빠져야 하는 싸움이 길어져서 한우 산업이 더 어려워지는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누군가는 유명세를 등에 업고 초보자의 등을 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도 종종 들리기도 하고요.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대표가 무언가 판매하는 밴드나 카페 등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초보자라고 생각되신다면 누군가의 제안에 이게 기회다라고 무언가를 바꿀 생각하지 마시고 눈팅하며 지식 늘리고 크게 돈 안 들어갈 범위 내에서만 활동하세요. 질문 하나 던져서 답 얻길 바라는 것도 요행이며 한순간에 좋은 인연 만나서 성공하는 것도 드문 법이니까요. 정말 안타까운 게 맡겨둔 듯이 질문해서 답글 달리면 정답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정답이면 이미 공지로 올라와서 추가 질문은 필요가 없으며 책으로 발간돼서 축산 베스트셀러이지 않을까요? 남의 댓글에 내 인생 맡기는 행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든 내 사업체에 변화 주는 거는 내 인생 거는 거니까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스로 더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고 그러면서 자연스레 좋은 인연 얻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영상을 보시면서 처음이신 분들도 흥미를 느껴서 함께 하셨으면 해서 제가 하는 노력의 일부를 유튜브에 공개를 하는 중입니다. 제 영상도 참고 정도로만 봐주셔요. 댓글로 아주 소중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구독자님들께 제가 올리는 영상에 대한 포지션을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댓글로 이야기 주신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볼탑이 너무 속썩여서 힘든 한 주였네요. 부족한 영상인데도 봐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드리며 늘 건강 챙기면서 오래 함께 하시게요.